네, 8월 23일부터 8월 27일까지 경제신문을 읽어줘 시작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부동산, 경제, 금융, 주식, 종합면. 부동산부터 시작하면 창신, 가리봉, 도시재생에서 공공기획 선회, 오세훈표 정비사업 속도, 5년 걸리던 현행 정비구역 지정, 인허가 앞당겨 2년으로 단축, 도시재생 12곳 주민동의 나서 4달 말 신규 사업장 공모 예정, 모금현대 첫 공공기획 재건축, 임대 건립 등 공공성 수익화 관건. 서울시가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기획 정비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공기획은 서울시가 직접 개입해 구역 지정 등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시켜주는 사업 방식이다. 창신동, 가리봉 등 기존 도시재생 지역도 다음 달 공공기획 공모에 참여하는 것을 저울질하고 있다. 하지만 구역 지정 이후 각종 규제가 여전해 사업이 얼마나 속도를 낼지는 불확실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시재생지역 공공기획에 관심. 24일 정비구역에 따르면 창신동, 가리봉 5구역, 장위 11구역, 숭인동, 서계동, 구로 1구역 등 도시재생지역 12곳 중 상당수가 서울시가 추진하는 공공기획 재개발 참여를 위해 주민 동의를 구하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다음 달 말께 신규 공공기획 재개발 사업장 공모에 나설 계획이다. 사업지는 주민 동의율 30%만 넘기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공공기획 정비사업은 서울시가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 개입해 인허가 과정에 걸리는 기간을 대폭 줄여나가는 제도다. 단, 공공성을 반영한 정비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공공기획은 앞서 작년에도 도시건축 혁신 시범 사업 중 하나로 진행됐다. 공공기획이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서울시는 제도 일부를 보완했다. 이후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5월 6대 재개발 규제 완화책 중 하나로 공공기획의 전면 도입을 발표했다. 향후 재개발 사업장에 공공기획을 대거 적용한다는 게 서울시 방침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공공기획으로 구역 지정까지 행정 절차를 간소해 질 수 있지만 결국 주민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며 기부 체납, 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성이 주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인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봤다. 네, 부동산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삼성 경제금융 주식, 삼성 240조 투자, 원래 계획은 180조 투자였다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원익 IPS, 한솔케미컬 웃는다. 반도체 소부장주 장중 10% 급등, 기술력 갖춘 장비주 원익 IPS, 라인 증설된 대규모 수주 기대. 대규모. 소재 분야 대장주 한솔케미컬 비메모리 관련 매출 급증할 듯. 하나머트리얼즈, 테스나, 네페스도 삼성전자 매출 비중 커 수혜 예상. 이 중에서 원익 IPS, 한솔케미칼, 네페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네요. 최근에 요거 발표하기 전까지는 원익 IPS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한솔케미칼은 최근에 많이 올라가지고 지금 이걸 조정을 받으면은 다시 추가 매수를 할 예정이고요. 한솔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임원이 삼성과 4세더라고요. 그리고 한솔케미칼에서 2차 전지도 하고 삼성 SDI와도 지금 협력을 하고 네, 또 OLED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솔케미칼에서 다 여러 가지 다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지고 있는 네페스도 후공정에서도 강자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내용으로 들어가면 삼성그룹이 240조 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발표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들썩이고 있다. 역대 최대 규모 투자에 힘입어 반도체 소부장,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증권사들도 반도체 밸류체인에 속한 수혜주를 찾기에 한창이다. 삼성전자가 투자를 발표한 다음 날인 25일 반도체 소부장주는 한때 10% 가까이 급등했다. 하나마이크론은 7.92, 오른 16,350원의 거래를 마쳤다.
전날 삼성그룹은 향후 3년간 240조 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중 200조 원이 반도체 사업에 투입될 것이라고 증권업계는 예상했다. 이건재 IBK 투자증권연구원은 인수합병 M&A 비용을 제외해도 150조 원 정도가 반도체에 투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주를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 글로벌 1위를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혔기 때문이다. 밸류체인 내에서 최대 수혜주는 원익 IPS다. 하나금융투자, IBK 투자증권, KB증권 등이 원익 IPS를 수혜주로 지목했다. 원익 IPS 같은 경우에 또 제가 리노공업이나 원익 IPS 두 개 중에 어떤 거를 매수를 할까 고민을 했는데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는 평균 근속 연수도 높고 평균 연봉도 좋았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경우에도 좋은데 원익 IPS는 삼성이랑 많이 연계가 되어 있어가지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원익 IPS를 매입을 했고요. 다시 내용으로 들어가. 기술적으로 난도가 높은 증착 분야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다. 메모리와 비메모리에 모두 장비를 공급한다는 점이 반도체 소부장 필수 보유 종목으로 거론된다. 김경민 하나금융투자연구원은 라인을 신규로 증설했을 때 소재 공급사 대비 수주와 매출이 먼저 발생한다는 점에서 직관적인 수혜주라고 평가했다. 소재 분야에서는 한솔케미칼이 대장주로 꼽힌다. KB증권과 하나금융투자가 수혜주로 꼽았다. 한솔케미칼은 반도체용 소재인 과산화수소와 프리커서를 생산하고 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솔케미칼은 2차 전지 중에서 바인더 쪽을 생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 한솔케미칼과 원익 IPS만큼 비메모리 관련 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없어 성장성이 밝다는 분석이다. KB증권은 두 기업의 비메모리 관련 매출이 2019년 400억 원에서 내년 1000억에서 2000억 원 수준까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다음에 여러가지 반도체 장비주들 좋다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테스나 네페스가 반도체 후공정 대표 기업이라는 내용 나와 있고요. 다음 동학개미들 힘 빠졌나. 증시 거래량 반토막. 하루 거래량 작년 1월 이후 최저. 개인 매수로 3100선 사수했지만 금리 인상, 대출 규제 등 악재. 위드 코로나로 경제 재개해야 외국인 자금 다시 유입될 듯. 지난해부터 올 초까지 금융투자 시장에 유동성이 넘쳐 흘렀다. 주가뿐 아니라 암호화폐, 부동산까지 모든 자산이 급등하던 시기였다. 증시 분위기는 이달 들어 급변하고 있다. 연내 미국 중앙은행 페드가 테이퍼링, 자산 매입 축소를 단행할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올렸다. 0.5에서 0.75로. 시중은행들은 고강도 대출 규제를 시작했다. 유동성을 조달할 창구는 하나둘씩 닫히고 있다. 증시를 끌어올릴 외국인도 돌아올 기미가 없다. 주식 투자 열기를 재는 척도인 거래량도 급감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통상 증시가 단기 바닥을 찍고 우상향하기 전 저점을 보인 날엔 거래량이 상당히 늘어난다며 최근 거래량 급강은 지난 1월과 같은 증시로 돌아가기 어렵다는 일종의 사인이라고 말했다. 특히 개인의 거래량이 눈에 띄게 줄었다. 2월 한 달 거래량이 1,500, 4,700만 주에서 이달 들어 602억 2,600만 주로 급감했다. 전문가들은 최근 시장에 들이온 각종 악재가 개인의 투자 심리를 얼어붙게 했다고 진단했다. 코앞으로 다가온 테이퍼링은 미국과 한국 증시의 디커플링 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신흥국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 국내 증시 시가총액의 25%를 차지하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도 외국인 이탈을 자극하고 있다. 조익재 하이투자증권 전문위원은 외국인의 신흥국 엑소더스가 지난해 강세장만 경험했던 개인 투자자를 크게 위축시켰다고 말했다. 매수세만큼이나 매도세가 크게 줄어든 것도 특징이다. 이달 개인 매도량은 300억
5,300만 주로 2월 대비 59.83% 감소했다. 개인은 하락장에서 사고 상승장에서 매도하는 매매 패턴을 보인다며 차마 손절하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증시에 다시 활력을 넣기 위해선 두 가지가 해결돼야 된다고 진단했다. 첫 번째는 대출 규제가 완화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단기간엔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나머지 하나가 외국인 유입세로 기대 수익률이 올라가는 일이다. 단기적으로 가능한 모멘텀은 위드 코로나로에 대한 시그널이다. 이경수 메리츠증권 리서치 센터장은 미국은 경제 활동을 재개했지만 한국은 점점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있다며 확진자 수보다는 경제 개방에 대한 태도가 외국인 유입의 여부를 결정하는 만큼 위드 코로나 선언이 외국인 유입세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 종합면. 동남아 봉쇄령이 공급망 흔들, 소비마저 꺾여 기업 실적 경고 등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공장 가동 중단, 부품 소재 공급난, 중국 허브 항구 폐쇄, 컨선 운임 연일 취소고 수출길도 꽉 막혀 보복 소비 약발까지 떨어져 기업들 마케팅 재고 관리 비상. 베트남 남부 빈정성에서 전기 부품을 생산하는 중견기업 A사는 지난달부터 공장 가동률이 20% 선으로 떨어졌다. 코로나19 델타 변이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한 영향이다. 현지 주 정부는 근로자 900여 명의 외부 이동을 금지하고 회사가 숙식을 제공하라고 요구했다. 주 1회 코로나19 검사도 시행해야 한다. A사 관계자는 비용 부담이 너무 커 근로자 수를 줄이더라도 가동률을 낮출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델타발 공급 대란원화 2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다. 코로나19로 도시 전체를 봉쇄하면서 가동률을 낮추거나 아예 공장 문을 닫는 업체가 많아서다. 공장에서 근로자들이 숙식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계속 생산 설비를 가동하는 대기업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인근 협력사들이 부품과 소재를 제때 공급하지 못하면 공장을 가동하는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주요 기업의 또 다른 고민거리는 물류다. 대표적인 글로벌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인 상하이 컨테이너선 운임지수는 지난 20일 4,340.18로 사상 최고치를 또다시 경신했다. 올 들어서만 51.2% 급등했다. 공급망과 물류난은 어떻게든 극복한다 하더라도 제품이 기대만큼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펜트업 소비의 약발이 떨어지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소비 수요 둔화는 이미 2분기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스마트폰 가전 부문 실적에서도 드러났다. 삼성전자 IM 부문 모바일 영업이익은 1분기 약 4조 4천억 원에서 2분기 약 3조 2,400억 원으로 감소했다. LG전자도 같은 기간 3,953억 원으로 3,333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줄었다. 2분기가 비수기라는 점을 감안해도 예상보다 영업이익 감소폭이 컸다는 게 관련 업계의 설명이다. 경제계의 한 관계자는 공급망 관리와 물류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매출까지 줄어들면 국내 기업들의 실적 타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공급망 붕괴와 물류 차질에 이어 수요 둔화가 동시에 덮치면서 기업들도 해법을 찾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시 웃는 서학개미 미 증시 기업 87% 깜짝 실적의 연일 신고점 나스닥 1년 2개월 만에 나스닥 15,000 돌파 나스닥 올 상승률 코스닥 4배 S&P 500 지수는 올 50회 최고가 애플, MS, 구글 등 대형주가 견인 미 정부 5조 달러 부양책 쏟아내 페드도 2조 불 국채 매입 맞장구 경기 회복 기대 기업 실적 대상 팬데믹 발생 후 작년 말까지 2배 가까이 올랐던 미국 증시가 올해도 거침없는 상승세다.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과 페드의 테이퍼링 우려로 중국, 일본, 유럽 등 글로벌 증시가 조정 분위기인 것과는 딴판이다. 미국 증시의 나홀로 강세는 자산 시장에 넘쳐흐르는 유동성과 경제
재기에 따른 기업 실적 호조가 맞물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밀가에선 테이퍼링 등 악재가 불거질 때마다 일시적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연말까지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사흘마다 최고 기록 쓴 미 증시. 24일 뉴욕 증시의 주요 지수는 일제히 강세로 마감했다. 나스닥 지수는 1971년 출범 후 50년 만에 15,000고지를 밟았다. 지난해 6월 사상 최고치로 만을 넘기며 만스닥 시대를 연 지 1년 2개월 만이다. 미 500대 기업을 모아놓은 S&P 500 지수는 최고가를 또 기록하며 올 들어 50번이나 최고치를 경신했다. 3거래일마다 한 번꼴로 새 역사를 쓴 것이다. 이날 미 증시의 새 역사를 쓰게 한 원동력은 델타 변이 확산이 정점이 지날 것이라는 기대다. 전날 제약회사 화이자가 FDA에서 백신 정식 승인을 받은 게 호재를 적용했다. 중국 당국의 규제 리스크로 약세를 보여온 중국 기술주에도 저가 매수세가 몰리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다. 텐센트가 대규모 자사주 매입을 발표한 데다 징동닷컴도 2분기 최고 실적을 내서다. 양적 완화가 기업 실적 개선으로 미 정부와 페드의 무제한 돈풀기가 뉴욕 증시 강세의 첫 번째 비용으로 꼽힌다. 미 정부는 팬데믹 직후 세 차례에 걸쳐 5조에서 6조 달러의 대규모 부양책을 내놨다. 페드 역시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다. 밀가에선 연말까지 더 오를 것. 뉴욕 금융가에선 미 증시 전망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이다. 무엇보다 기업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서다. 웰스파고 증권은 이날 S&P의 연말 목표가를 지금보다 8% 높은 4,825로 상향 조정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크리스토퍼 하비 선임 애널리스트는 S&P 500 기업들의 주당 순이익이 21% 늘었는데 이런 추세가 꺾일 조짐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페드가 테이퍼링을 준비하고 있는 건 향후 주가 상승을 제한할 요인이라는 지적이다. 페드는 다음날 FOMC에서 테이퍼링을 공식화하고 이르면 11월부터 자산 매입액을 실제로 줄일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내년 하반기 테이퍼링을 완료하면서 기준금리 인상 채비에 나설 것이라고 예상된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